성중시록 120권 성중 11년 8월 11일 무 세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사헌부 대선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상당부군 한명회가 순찰서로 정차 하삼도에 가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농사가 풍년이 들지 않았고 거듭하여 중국 사신을 시공하는 물건과 진언하는 준비가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왔으므로 공사가 함께 공궁하여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근심하고 있으니 다시 대신을 보내어 패단을 거듭할 것이 아닙니다. 대신을 보내고 맞이하는 것 등의 일은 그만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감사 수령들이 다투어 서로 분주하게 알련하여 번잡하고 소유하게 하는 패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백성을 옮기는 것은 급한 일이어서 늦출 수가 없다고 한다면 먼저 관찰서로 하여금 채울 호수를 뽑아 정하게 하고 계속하여 종사관을 보내어 살펴 핵실하게 하면 될 것이고 반드시 대신을 보낸 연후에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병선은 무술년에 대신을 보내어 순시하에 살피었고 제언은 기해년에 제언사의 낭청을 보내어 규철하고 적발하였으니 이것은 병선과 제언을 지난해에 이미 점검한 것이고 제언은 더군다나 급한 일이 아닙니다. 사명의 번거로움은 일이 없는 때라 또 옳지 못한 것인데 더구나 지금같이 일이 많은 때이겠습니까? 청컨대 대신을 보내지 마라. 백성의 패단을 들도록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중실록 120권 성중 11년 8월 11일 무 네번째 기사 원의성의 사자 치부가 하직하였다. 그 회답에는 서계에 이르기를 그를 바꿔서 편안한 것을 알고 되었으니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영수하였으며 토산놀로 백초포 10피 표피 2장 채화석 5장 인삼 3근 잣 15두 청밀 3두 소주 10병을 돌아가는 사심편에 붙이니 영수하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양심을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사실은 양심이 아니라 기국의 사자인 묘무 경류였습니다. 무술년 6월 1에 제주지경에 포박하였는데 경비하는 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만류하여 변장에게 고하였습니다. 변방의 장수가 기국의 사자라는 것을 살펴 알고 후하게 관대하고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으므로 묘무 등이 곧 글을 써서 살해하고 갔으며 처음부터 가두어 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조카가 들은 것은 사실과 틀린 것입니다. 요구한 흰매는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대로 하지 못합니다. 끝으로 보중하기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하였다. 성중시록 120권 성중 11년 8월 11일 모 5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교우에게 하유하기를 내가 듣건대 그 돈은 본래 토지가 척박하여 백성들이 사는 것이 희소하므로 조종주로부터 부득이 백성을 옮겨 살게 하여 부성하기를 바랐으나 백성의 피폐함이 더욱 심하다고 하니 지금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삼도에 부유한 백성을 뽑아 채우고자 하니 아무 고울이 피폐하여 마땅히 몇 호를 살게 하이 한다는 것을 경히 친히 살펴 아래라 하였다. 성중시록 120권 성중 11년 8월 10일 김이 첫번째 기사 임금이 살고지에 가서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성중시록 120권 성중 11년 8월 12일 김이 두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작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삼가 보군대 지난해에 서정하는 전역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고 금년에 사신이 온 것으로 안팎에 분주한 데다가 진언하는 물건을 준비하느라고 백성이 폐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갑자기 남방의 백성을 옮겨 다시 회복하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본고장을 편안히 여기고 옮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상정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조, 정조, 예터전을 벌이고 숙대밭 속의 새로운 거주지로 나아가게 한다면 원망이 어찌 적겠습니까? 미리 하삼도의 관찰사에게 일러서 부유한 백성으로 옮길 만한 자를 뽑아 정하여 아래게 하고 서서히 대신을 보내어 다시 빈부를 살펴서 옮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병선과 제언은 일제히 관찰사 절도사에게 명하여 순행해서 교찰하게 하는 것이 좋합니다.
비록 한 사람의 낮은 관원이 왕명을 받들고 나가더라도 주 구은현에는 떠들썩한데 더구나 대신이 종사 5사람을 거느리고 가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끝내 옳지 못한 것이 아니고 때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을 수급하여 정지하시고 내년을 기다려주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3일 경실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조국 차를 보내와 토산유를 바치었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이달 21일에 종병 고조가 돌아오는 당일로 존관이 구두로 선전하는 것을 갖추어 보고하였는데 경악과 전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포악한 짓을 한 이래로 이미 2달이 지났는데 일찍이 듣고서 알지 못하였으니 신이 실로 명백히 알지 못한 죄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곧 종병고조였으니 신이 실로 명백히 알지 못한 죄를 사과합니다. 며칠 안에 반드시 적도를 신문하여 잡아먹고 기국에 보내어 신의 충성심을 변함없음을 아시도록 하겠으며 이나 여러 말로서 사과함을 생략하는 것이고 종병고조가 누누이 아랠 것입니다. 더위가 심하니 때에 따라 옥체를 잘 보존하소서 대도 2자루를 진상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고조판서 이철견이 와서 아뢰기를 명하여 모명을 평안도에 보내어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곡식과 무역하여 군수를 저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청컨대 따로 어사를 보내어 검역하여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의사를 보내더라도 만일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하였다. 이 철견이 다시 아뢰기를 신의 뜻으로는 생각하기를 수령이 곡식을 무역하면 반드시 허세만 부리고서 실속이 없는 패단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니 청컨대 의사를 보내어 돌아다니면서 살피어 관가에 납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원부 장령 이인석이 와서 아뢰기를 한명회가 하삼도의 순찰사가 된 것은 오로지 백성을 옮기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감사가 좋기 좋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대신을 보내어 백성을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백성을 옮기는 일을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닌데 누가 이런 말을 하였는가 하니 이 인석이 대답하기를 전일의 지평 최철관이 경연에서 모셨을 때에 면전에서 상상의 본부가 이러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감히 하렸습니다 하였다. 조금 뒤에 최철관이 와서 대주하기를 일전의 경연에서 정창순과 이파가 백성을 옮기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기에 신의 뜻으로는 백성을 옮기는 일을 위하여 보내는 것이라고 여기서 그릇되게 본부에 전하였으니 신에게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살펴서 듣지 않고 그릇 전하는 것이 옳겠는가 개차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작이 순찰사 한 명의 사형을 정지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서원군 한한이 와서 아뢰기를 정동이 일찍이 신에게 말하기를 선물을 많이 싸가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이 싸가지고 가는 물건은 한 칠해가 갔을 때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컨대 그 수를 조금 더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지금 만일 더 보내면 훗날 반드시 이를 끌어대어 전례를 삼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정동이 만일 선물이 많고 적은 것을 묻거든 대답하기를 건자의 야인의 성식이 있어 운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싸우지 못하였다고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니 의정부 6조에서 잔치를 올렸다.
성조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생문 유종수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 대사성 신 이칙은 가르치고 타이르기를 잘하여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수업하였는데 이달 14일에 특별히 선화의 임명을 받아 외방으로 나가서 전라도의 민정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신등이 생각건대 이래는 경중이 있고 정사에는 대소가 있는데 철책하는 임무는 교양하는 책임에 비교하면 경중과 대소가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당나라의 양성이 사업으로 외방에 나가서 한 고을을 맡았는데 대학생, 하번 등이 상소하여 유임하기를 청하였으니 참으로 이 사람이 아니면 질문하고 학습할 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건대 이 책을 유임시켜 유생들이 바라는 바에 맞게 하소서 했는데 어서로 이르기를 그대들이 말이 옳기는 하나 감사의 임무를 가볍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윤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측에게 교수를 내리기를 대학생들이 유임하기를 청하는 RM은 다행하게도 다시 양성과 같은 일을 보게 된 것이니 감당스를 자르지 말라는 시로서 거듭 소백의 덕화를 노래하도록 바라겠다 하였다. 사업은 국자감의 교수를 말한다. 감당수는 를 자르지 말라는 시는 시경 소남 감당의 시를 말한 것으로 소백 주나라 문왕의 아들인 소공이 서기 남국을 순행하여 문왕의 정교를 선포하면서 감당나무 아래에서 집을 짓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즐기기도 하였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그의 덕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나무를 아꼈다는 내용으로 소백의 덕화를 노래한 것이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서학 유생 김희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아뢰기를 전 교수 이희철은 품성이 순수하고 건실을 하며 또 학술이 있어 본학의 교수가 된 지 3년 동안 교양하는 것이 방도가 있었는데 뜻밖의 이달 10일에 강릉 교수를 제수하였으니 신등은 의지할 바를 잃었습니다. 예적에 양성이 태학을 떠나자 하번이 여러 성도를 거느리고 대궐에 엎드려 유임시키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어찌 이런 사람이라야 스승으로 삼을 만한데 이런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희철은 본해 초모의 인물로서 진취에 청렴하여 지금까지 3년이 되었는데 이에 주학으로 옮기니 이것은 신이 더욱 실망하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옛날 관직에 그대로 유임할 것을 명하시어 신등이 바라는 바를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삼도 도 순찰사 한 명회가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은사 한치영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니 한치영이 아뢰기를 신이 6월 19일에 북경에 이르렀는데 21일에 정동의 양자와 내관 신주가 교위를 데리고 와서 별도로 바치는 물건을 점검하고 신등을 데리고 나아가 동화문을 거쳐 들어가게 하면서 말하기를 제장께서 태감 김흥의 집으로 가서 기다리면 내가 마땅히 진언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내 가인을 시켜 신을 인도하여 김흥의 집으로 가게 하니 김흥이 맞아들여 음식을 먹였습니다. 조금 뒤에 신주가 와서 아뢰기를 이미 전언하였습니다. 다만 한씨에게 정류하는 물품은 내일 아침에 가지고 정태감의 집에 이르러 기다리십시오. 또 제상도 사사로이 드리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배신이 어찌 감히 사사로운 혼납이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22일에 신주와 정동의 양자, 곡청 등이 한씨에게 정류할 물건을 드리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신이 대소 서계에 붙은 물건과 한씨 차시 안씨의 족친이 회봉하는 물건을 가지고 서화문을 거쳐 들어가서 정동의 내제에 이르니 신주 등이 말하기를 사사로운 혼납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배신이 어찌 감히 사사로이 드리겠습니까? 비록 예전에 예가 있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였더니 곡청 등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라면 진언하지 않더라도 괜찮지만은 재상은 한씨의 족친이니 예의상 마땅히 사사로이 헌납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고랑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내 조카에게 이르죠 꼭 사사로이 헌납하게 하라. 만일 싸가지고 온 것이 없거든 나에게 주는 물건을 반으로 나누어 바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기에 신이 부득이하여 한 씨에게 주는 물건을 나누어 바치었습니다. 곡청, 신주 등이 하나하나 점거하여 소석에 붙은 물건만 그 집에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수령하여 굴레로 들어가 일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미 어전에 바치었네. 황상께서 한씨 등을 부르면서도록 명하에 친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였습니다. 23일에 한씨가 태감 김흥을 시켜 신을 그 집으로 불러서 신에게 사표리와 은 50냥과 음식물 10항아리를 주었습니다. 7월 초 9일에 김흥이 신주 곡청과 승지를 받들어 신과 서장관 통사 등을 김흥의 집으로 불러서 한씨가 보낸 표리 수식 등의 물건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모두 한씨에게 험사하여 본국으로 보내도록 명하는 물건이니 재상이 수령하여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명인의 재상이 다시 오라는 일로 성지가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14일에 신이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고 돌아와서 통주에 이르니 김훈, 곡청, 신주 등이 성지를 받들어 잔치를 베풀면서 전송하고 인하여 신에게 말하기를 황상이 특별히 한씨에게 명하기를 그대 나라에서 바치는 흑마포는 조카에게 말하여 담황색을 조금 붉게 물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십시오라고 하였는데 고랑이 명을 받아 우리들로 하여금 재상에게 말해주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곡청 등에게 묻기를 지난하는 무명은 빛깔을 누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니 곡청이 대답하기를 공인에게 하사면 그 빛이 누렇기 때문에 감히 잊지 못함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날 저녁에 곡청, 신주 등이 다시 정가사에게 잔치를 베풀어 전송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로 120권 성종 11년 8월 1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한치영이 싸가지고 온 한씨가 보낸 물건은 왕대비에게 대홍저사 한 필, 녹저사 한 필, 흥농나 한 필, 농나 한 필, 가화생나 한 필, 금상보석 진주 기정 한 건, 금상보석 진주 언빈 1대, 금상보석 진주 규화잠 한 건, 범랑진무 1준이고 전하께 대홍저사 한 필, 녹저사 한 필, 홍농나 한 필, 명농나 한 필, 명녹사 한 필이고 인수 왕대비께 대홍저사 한 필, 남저사 한 필, 홍농나 한 필, 명농나 한 필, 총백갈사 한 필, 금상보석 진주 화염 한 근이고 왕비께 금상보석 진주 치자화 한 근이고 세자에게 명녹사 한 필이었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1년 8월 1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아차산에 가서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서원군 한한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동팔참의 성식이 대단히 기묘하다 하니 상건대 호송구를 더 뽑아 요동까지 보내고 또 신이 싸가지고 가는 선물이 너무 적으니 진언하고 남은 물건을 더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호송하는 것은 마땅히 경이 아랜대로 하겠고 선물은 더 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8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의 관찰사 김교 절도사 신한에게 하사하기를 사한사한 지영이 중국 서울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태사 달자 10만여 군사가 광령 개원 지방에 주둔하고서 삼위달자를 침노하니 삼위달자가 처자와 가축을 거느리고 개원 위에 와서 의탁하여 장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하여서 드디어 건주 야인과 결탁하여 지금 이미 3번 싸웠는데 승부가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건주 야인 600기가 해서달자 1,500여 군사를 청하여 무순소에서 60리 되는 곳에 주둔하고서 8월 안으로 요동에 입구하기를 의논하므로 참장 최승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무순소에 가서 방비합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저거에게 저건 헤아리기가 어렵다. 저들이 만일 주문에서 실패하면 우리 지경으로 침입할까 두려우니 경은 이 뜻을 잘 알고서 방어하는 여러 가지 일을 더욱 엄하게 조치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8일 얼축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교에게 하서하기를 전일에 하효하기를 이번 성절사가 가는 데에 있어 의주 민 여러 고을의 유진군 200명을 더 뽑아 정로의 기묘한 곳을 호송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더건대 성식이 대단히 긴급하다 하니 요동까지 호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한환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성절을 할애하게 하였는데 임금 200간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리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싸가지고 가는 별진헌의 물목은 만세패 10자, 봉적 5자, 공작적 5자, 자면주 50필, 농면주 50필, 대홍면주 30필, 황면주 30필, 다갈면주 45필, 유청면주 45필, 초록면주 30필, 수록면포 10필, 백세저포 50필, 저사 겸 직포 20필, 자면포 30필, 농면포 30필, 대홍면포 30필, 황면포 30필, 다갈면포 30필, 유청면포 30필, 초록면포 30필, 초록면포 10필, 백초포 사마 12건, 흑마포 사마 11건, 백초포 군화 10건, 흑마포 군화 2건, 대홍면주 겹철릭 2건, 다갈면주 겹타포 1건, 초록면주 겹직신 1건, 백저포 철릭 1건, 흑마포 직신 1건, 초록저포 다포 1건, 대홍면주 겹오화 1건, 다갈면주 겹오화 1건, 초록면주 겹군화 1건, 수록면포 겹군화 1건, 채비 300파, 초서피 300장, 토표피 7장, 중량연석 14, 갑구 소양연석 14, 갑구 대양 황무필 300지, 중량 황무필 350지, 토호필 350지, 용향 원묵 200홀, 용양 방장묵 200홀, 강궁 25장, 중궁 25장, 양궁 30장, 대고돌이 40지, 두얼언 고돌이 140지, 소고돌이 120지, 거리전 120지, 서보자 120지, 상하, 조강룡, 득강량 16, 수산 등 강량 16, 용선 등 강량 16, 팔길상 26, 팔보 26, 비어 각량 16, 초수 등 강량 16, 사자 등 강량 16, 원앙 등 강량 16, 앵무 등 강량 16, 참외, 이바 등 16, 호로 76, 우골 호로 76, 황양목 호로 106, 진호소 소적 46, 진호로 표아 100개, 진호로 원적 50개, 각양, 호아아, 강력두 106, 장아아, 강력두 106, 산양각, 강력두 106, 서교, 문합 256, 회합 256, 반합 256, 각양, 가대아 46, 각양, 수량아 40개, 각양, 첨랑아 40개, 호로 침가아 20개, 침가아 60개, 청과아 100개, 청구아 30개, 녹압아 36, 능가가 36, 연화아 36, 고아 36, 상품 100후지 10권, 중품 100후지 10권, 세죽선 600파, 화면선 100파, 원파선 100파, 소죽선 400파, 변화석 40장, 만화석 40장, 3사 도자 120부, 5사 도자 120부, 단양 도자 130부, 소양 도자 130부, 대록포 30속, 녹편포 400개, 건문어 400미, 건대고 600미, 건전보고 400속, 건오징어 1600미, 건광어 400미, 건수어 400미, 건연어 200건, 곤포 400건, 다시마 400건, 김 200건, 미역 200건, 향심 200건, 석균 100건, 홍소주 20병, 백소주 20병, 잣 400건, 인삼 100건이었다.
성조실록 120건 성종 11년 8월 1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천추사 신준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성종실록 120건 성종 11년 8월 1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평양 선의사 권감이 와서 복명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상사가 신에게 말하기를 황제가 청구한 잔무를 본국의 의정부 6조 승정을 해서 내가 중간에서 명령을 꾸민 것으로 의심하는데 내가 사명을 받들어 여기에 있고 사은사 한치영이 이미 입조하여 진언하였으니 성지에서 나왔으면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본국에서는 내가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람의 일이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덕승 헌납 김성경이 아뢰기를 낙산사의 노비는 처음에 내려준 수가 이미 많았는데 그 자손까지 아울러 영구히 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이 주신 것은 영구히 전하게 하고자 하심인데 어찌 그 자손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덕승이 말하기를 만일 혹 자손이 번창하여 1100명에 이르더라도 영구히 전하여야 합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상냥하겠다 하였다. 이 덕승이 또 아뢰기를 통사, 장류와 등이 사신에게 청탁하여 작업을 더하기를 희망하였으니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조관이라도 사명을 받들고 오면 혹 통사의 관직을 올려주도록 청하는 일이 있으니 오랫동안 통사가 좌우에 있기 때문이다. 태감의 청은 보통 있는 일인데 어찌 청탁하였다고 억척하여 공문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덕숭이 또 아뢰기를 북경에 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정동이 한시의 족친을 사신으로 임명하기를 청한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보내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은 이미 한정승이 북경에 가는 것을 알고 있으니 중지할 수 없다. 또 정동이 매사에 모두 스스로 공을 자랑하는데 한정승이 가는 것에 왕비 책봉만 청하고 공각은 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왕비 책봉은 항상 있었던 일이므로 예의에 의하여 청하면 단연코 다르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헌납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군각을 청하여 준호를 받는다면 중국 조정에서 의논하여 반드시 우리가 뇌물을 바치고서 얻었다고 할 것이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하자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이 보건대 중국 조정에서 군각을 금하는 것이 매우 엄하니 천천히 보아서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크게 천둥하고 번개치며 우박이 내리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직이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4일 심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인석 헌납 김성경이 아뢰기를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천히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김흥이 아뢰기를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할 수 없다는 것은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청컨대 그대로 따르소서. 전하께서 비록 부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일 이와 같이 하면 누가 주상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겠습니까? 또 근일에 일찍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오고 하니 마땅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매우 두려워한다.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이 초래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소인이 직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형벌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어찌 감흥하는 바가 없이 그러하겠는가 하였다. 금토관 정광세가 말하기를 춘추시대 희공 때에 크게 우박이 내렸는데 이것은 계시가 권세를 잡아 마음대로 한 까닭입니다. 지금 성조에서야 어찌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금년에는 일찍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와서 곡식이 손상을 당하였으니 백성의 생계가 염려된다.
진율하고 구제하는 방도를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은 도내에 재해를 입은 고우를 살펴서 급속히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1년 8월 24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1년 8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정괄이 아래기를 낙산사의 노비를 특별히 연구하게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선왕께서 사사의 노비를 혁파하시었는데 지금 만일 이와 같이 하신다면 노비를 신납하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은 그 조짐을 염려한 것이다. 내가 마땅히 짐작하여 조처하겠다 했다. 대사관 김작이 아뢰기를 철산군수 장계소는 경진년에 무과에 합격하여 별시위에 소속하였다가 재차 만호에 제수된 뒤에 수군 첨절제사가 되었으니 본래 이력이 없어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괄이 말하기를 김작의 말이 옳습니다. 장계순이 파직되어 외방에 있은 지 11년이 되었는데 지금 이조에서 갑자기 서용하였으니 사사로운 정상이 있을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도승지 김계창이 말하기를 장계순은 신과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 사람은 쓸만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정괄이 또 아뢰기를 중국 사신과 족친과 통사를 모두 주해 주어야 합니다. 정동이 도감, 낭천과 통사에게 작업을 더하도록 청하였다가 주상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별도로 장유아를 당상관으로 삼도록 청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장유아가 청한 것일 것입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이 어찌 장유아의 청탁을 듣고서 청하였겠는가. 또 통사가 스스로 죄가 큰 것을 알고 비록 국문하더라도 반드시 자복하지 않을 것이니 만일 증거 없는 일을 가지고 매를 때리다 혹 그거 형벌로 죽으면 애매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김작이 말하기를 그늘에 우레와 우박의 변이 있었으니 청컨대 하서하여 구원하소서 하니 정괄이 말하기를 그늘에 곡식이 있지 않았는데 일찍 서리가 내리고 또 우박이 왔으니 백성이 반드시 굶주릴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 서리가 와서 곡식이 여물지 못하였으니 매우 염려된다. 삼도 순찰사가 가는 것이 폐해가 없겠는가 속히 소환하라 하였다. 정괄이 또 구원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의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모두 상언하여 스스로 신원할 수 있다. 하서하여 군하는 것은 인주와 대신의 허물을 듣고자 함에 불과한 것인데 다만 형벌과 옥사를 집행할 때에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있을까 두렵다 했다. 정괄이 말하기를 외방은 한 사람의 수령이 다스리기 때문에 착오가 없지 않겠지만 서울은 천리가 하는 자가 많으니 억울한 것이 적을 것입니다 하였다. 청리는 소송을 심리합니다. 성조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중익부에서 아뢰기를 본부에서 매년 봄 가을로 한 번씩 잔치를 올리는 것은 전례인데 지금 중추가 되었으니 진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자에 우박의 재앙이 있어 바야흐로 두려워하고 자신을 반성하여 수양하여 하늘의 견책에 응답해야 하는데 감히 잔치를 받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2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심한에게 하서하기를 어주의 수구탄 만포의 별을 외탄 창주의 어정탄 방산의 청수탄은 봄 가을이 되면 물이 얕아서 사람과 말이 건널 수 있다. 그러니 각각 한 개의 철줄을 세워 물밑에 철질려를 연결하여 실험하되 그 철주가 흔들려서 철질려가 물에 묻히게 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아 살펴서 아래라 하였다. 신주의 상수로 인한 것이다. 철질려는 마름새를 말한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지하기를 백녀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과 여러 백성이 기쁘고 슬픈 것은 인주의 한 몸에 달려있으니 인주가 혹 잘못이 있으면 여러 직책에 이 밝게 정비될 수 없고 만백성이 의탁할 곳이 없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일찍 서리가 내리고 또 우박이 와서 곡식을 손상시켰으니 알지 못하거니와 가궁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대신 가운데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혹은 백성 가운데 원통함을 품고서 풀지 못한 자가 있는가? 나는 밤낮으로 두려워하여 깊이 자책한다.
안팎의 대소 신민으로 하여금 실봉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한승부 판윤 이 예가 아뢰기를 조사가 외방에서 사체를 늘려 백성과 이익을 다툽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울 안에 있으면서 원리를 쓰고 이자를 받아서 장사꾼과 이익을 다투고 혹 빚을 받을 때에 다 갚지 않으면 관가에 소송하는 일까지 있으니 지금 금하지 않으면 장차 탐하는 풍속이 날로 성하여 염치의 도의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 하고 물러간 뒤에 이 예를 승정원으로 부르도록 명하여 전교하기를 만일 올바른 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런 말을 하겠는가.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누가 원리를 바꿔서 관가에 송사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성부원군 정현조 반중추부사 황치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덕숭 정은 유찬이 아뢰기를 낙산사의 노비를 자손까지 아울러 영구히 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20년이 되어야 바야흐로 정안을 만드는데 만일 이미 적을 이루었다면 고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정안은 공천의 등록 원부이다. 공천의 대장은 20년마다 정안을 만들고 3년마다 소관을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종시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6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의주 선의사 좌부 승지 이 세좌가 와서 복명하고 또 대주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근신으로서 대단치 않은 병을 가지고 마음대로 계승부 선의사로서 대신 가기를 청한 것이 옳겠는가 하고 사헌부에 공문하도록 명하여 파직시켰다. 성주시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6일 개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익산의 죄순 함열현의 향리 종련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옥에 갇혀있는 중 일우를 구타여 죽인 죄는 유리교대시에 해당하고 문천의 죄수인 산호 말지가 사비 동구리를 구타여 죽인 죄는 유리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6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6일 개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문신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권감 등 11인을 왼편으로 삼고 이극정 등 11인을 오른편으로 삼았는데 왼편이 이겨 활을 각각 한 장씩 내려주었다. 권감은 문신이 아닌데 특명으로 참여하였다. 성종시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흠납 김성경이 아뢰기를 전자의 장계손이 수령에 합당하지 않음을 논하였더니 이조에 물어보라고 명하셨는데 지금까지 성명이 없으므로 감히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말하기를 장계손은 무죄가 있고 또 그를 알무로 맡길 만한 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았다 하였다. 지평 권임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듣건대 장계손이 친히 송정에 서서 노비를 가지고 다투었다 하니 그 품행이 올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쓸만한 재주가 있다면 어찌 10년이 되도록 등용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맡길 수 있다 하게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김성경 권임이 또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라는 말을 고치도록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짐작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20권 성종 11년 8월 2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최한후가 아뢰기를 설산군수 장계손이 친히 송정에 서서 노비를 가지고 다투었으니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능히 위아래의 분수가 있는 것은 노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재로 삼아서 글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최한우가 말하기를 친히 송정에 서서 마땅히 차지할 것이 아닌 노비를 가지고 다투었으니 염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이와 같음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 7호 129년 성종 11년 8월 2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성정원의 선교하기를 중국 조정의 국자감과 우리나라의 평양부 개성부의 하계 모두 소상을 써서 선사를 제사한다. 내가 성균관 대성전에도 소상을 쓰고자 하는데 경등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선유가 말하기를 토목으로 만든 초상은 불교의 소상과 다를 것이 없다 하였으니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유자가 이단인지 의심스러운 것과 구별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나라와 고려에서도 어찌 의견이 없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하니 도승지 김계창은 말하기를 조종조로부터 위판을 썼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주하승지 채수는 말하기를 문묘에 소상을 쓴 것은 원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한데 소상은 오랑캐의 습속에서 유래된 것인데 고려에서 또한 따라서 모방한 것 같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 뜻에는 소상을 쓰면 바라보기에 존엄할 것처럼 생각된다. 원나라의 법이 본받을 만하지 못했다면 고려에서 어찌하여 본받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29년 성종 11년 8월 2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박서창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성현을 통정대부 승정원 주하부 승지로 이길보를 통정대부 우부 승지로 이공을 통정대부 동부 승지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공은 무인으로서 학술이 없는데 주상의 유모의 진료를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때 이르러 순천부사를 거쳐 발탁되어 승지로 제수된 것이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129년 성종 11년 8월 2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9년 성종 11년 8월 29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9년 성종 11년 8월 3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29년 성종 11년 8월 3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9년 성종 11년 8월 3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도사 선의사 이육이 와서 복명하고 아뢰기를 평안도 황해도 두 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생계가 가련합니다. 의주의 군량이 겨우 5천 녀석인데 이번에 요동의 군사를 지대하기 위하여 당진하고 남은 것이 없으니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무엇으로 군사를 먹이겠습니까? 신이 또 용천 참에서 듣건대 부자 세 사람이 중국 사신의 행차에 함께 한 수레를 끌다가 두 사람이 죽었다가 하니 매우 애처롭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29년 성종 11년 8월 3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중창성 예조판사 서거장 예조판사 이승수를 불러 전교하기를 소상을 써서 선사를 높이고자 하니 이로써 책문을 내어 홍문관의 관원에게 묻도록 하라. 장차 적당한 의논을 보고자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29년 성종 11년 8월 30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난신 권맹희에게 연좌되어 금구에 정속되었던 권중의를 석방하고 평안도에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21권 성종 11년 9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정문영의 그 글을 내려 이르기를 지난번에 경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괴자를 실어 나르는 군사로서 수레에 짓밟혀 상한 자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도사 선의사 이 유기와 사례기를 서흥의 담괴군인 부자 세 사람이 용천 참에 이르러 수레에 짓밟혀서 부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하여 경이 아뢰는 것 같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죽은 자의 성명을 속히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21권 성종 11년 9월 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극돈에게 글을 내려 이르기를 이제 보니 경이 혁포를 찾아내어 군우르에 편입시켜 강자와 약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로 하여금 모두 처소를 얻게 하고 군액이 넉넉하고 구역이 고르게 되어 여러 해 동안 답습하여 얻은 패단은 하루아침에 모두 제거하였으니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경한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내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혁포는 원체와 따로 떨어져 있어 딴살림을 하게 되어 있는 집체를 말한다. 성종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친히 전지를 지어 예조에 내려 이르기를 아이들이 번성하여 궁중에서 모아 기르지 못하고 민가에 붙여 기르게 하면 이것이 조종조의 고사인데, 다만 아모의 무리들이 아이들이 편안하고 편안하지 못한 것은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일신에 이르고 이르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여 만약에 아이를 부탁한 집에서 자기에게 후하게 할 것 같으면 오랫동안 붙여 기를 수 있다고 칭하고, 자기에게 박하게 할 것 같으면 머물러 둘 수 없다고 하니 이 속만 구하는 것은 내 어찌 모르겠는가. 또 제왕의 자식은 장성하게 되면 자연히 거처와 공봉이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아이에게 잠시 부탁의 한 집의 재물과 노비에 의존한 뒤에야 생계를 꾸릴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반드시 무지한 천품들이 대의를 생각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뒷날을 생각하여 간혹 수양한다고 칭하면서 여러 가지로 거짓 이유를 대어 탈취하니 이 또한 옳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그리고 아모의 무리들 또한 공름이 있는데 어찌하여 아이를 부탁한 집을 침해한 연후에야 입을 채우고 배를 불리겠는가. 이제부터 부탁한 집에서 조금이라도 아모의 무리에게 물품을 주지 못하게 하라. 뒤에 만약 드러나게 되면 물건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관하는 내시도 아로 주의를 줄 것이며, 자원하여 허접하게 보양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 공을 중하게 논할 것이니 그것을 신서에게 효유하라 하였다. 아모는 유모이다. 내시는 내 사복시, 즉 궁궐 안에 따로 둔 사복시로서 궁궐의 마구간과 임금이 타는 말, 수레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성종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1일 모인 네 번째 기사. 경주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광주의 제수님 백성 박연경이 삼촌 숙모의 남편 신효우를 때려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2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시록 121권 성종 11년 9월 2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평안도의 관찰사 김교와 절도사 심안이 치게하기를 건주의 야인 500기가 사냥한다고 성언하고 강상을 지나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평안도의 성식이 긴급하니 관찰사로 하여금 강상에 가서 절도사와 더불어 조치할 바를 같이 의논하게 하고 또 중신을 보내어 성언하게 하려고 하니 대신을 불러 병조와 더불어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창천 심의 윤사한 홍흥 이급배 유지 윤호 노봉필 이인충이 의논하기를 야인이 비록 사냥한다고 칭하였지만 우리의 허시를 엿보고 노락질하고자 함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모름지기 변방의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하고 또 중신을 보내어 성원하게 함이 가하나 다만 본도의 백성들이 곤패함이 매우 심하니 참건대 서서히 적의 형세를 보아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신으로서 보낼 만한 자를 함께 천가하라 하자 마침내 허종과 정랑종 이철견을 천가하였다. 임금이 허종을 보내도록 명하였는데 이때 허종은 마침 조무의 상중에 있었으나 몸무의 재주가 있다고 하여 모두들 천거한 것이었다. 성조시록 121권 성종 11년 9월 2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친히 어차를 관찰사 김교에게 내리 요시하기를 지금 경과 절도사가 아랜 것을 보고 성식이 긴급한 것을 알았으니 방수의 준비를 조금 더 늦출 수 없다. 경이 친히 강변에 가서 절도사와 더불어 적의 형세와 완급을 보고 힘을 같이 하여 조치해서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 나로 하여금 서쪽을 돌아볼 근심이 없게 하라 하고 이것을 절도사 심한에게도 유시하였다. 성조시록 121권 성종 11년 9월 2일 김효 네 번째 기사. 헌문관 부제학 최숙정이 조울하였다. 임금이 부의를 내리고 구례를 물으니 승정원에서 고 시간관 장계이에게 부의를 내린 예를 써서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장계이는 집안의 가난하여 후하게 부의한 것인데 어찌 이것으로 상례를 삼을 수 있겠느냐. 최숙정의 생활은 어떠하였느냐 하니 도승지 김계창이 대답하기를 최숙정은 초야에서 출생했고 또한 집안
비난하였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장계의 예에 따라 유둔 2장과 종이 60권 미두 아울러 10석과 관각을 내려주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최숙중은 글재주가 조금 있었으나 재주 있는 사람을 투기하여 재배들에 끼지 못하는 바가 되었다. 일찍이 여주 목사로서 파직되어 뜻을 얻지 못하다가 이때 이르러 홍문관이 다시 들어와서 매우 기뻐하였는데 마침 술과 안주를 하사하시어 최숙중이 실컷 마시고 이것으로 인해 병을 얻어 죽은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21권 성종 11년 9월 2일 기묘 5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태강수 이동이 버린 처 어을 우동이 수산수 이기와 방산수 이난 내금이 구전 하규 홍찬 생원 이승은 설이 오종련 감의형 생도 박강창 양인 이근지 산호 직업이와 간통한제는 유리 결장 100대 유 2000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어울우동은 종친의 처이며 사족의 딸로서 엄룡을 자행한 것이 창기와 같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종과 세종 때에 사족의 분유로서 엄행이 매우 심한다는 간혹 극형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모두 율에 의하여 단죄하였으니 지금 어울우동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어울우동의 죄는 율을 상고하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나 사족의 분유로서 엄행이 이와 같은 것은 강상의 관계되니 첫건대 극형에 처하여 두 사람이 감계가 되게 하소서 하고 김국광과 강희명은 의논하기를 어우동은 종실의 분유로서 업욕을 자행하기를 다만 뜻에만 맞게 하여 친척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즐겨 서로 간통하여 이륜을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마땅히 조종조의 곤도의 법에 따라 증전에 처하여 규문 깊숙한 속의 엄탕하고 추잡한 무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고서 경계하고 반성하게 함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왕의 용형은 험휼을 제1로 삼아 조종조에서 윤수와 이귀선의 처만을 사형에 처하고 그 뒤로는 사적의 분유로서 실행한 자라 모두 율문을 사용하여 처단했습니다. 더구나 율에 설정된 법은 임의로 올리고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니 만약 이의 자체가 가증스럽다고 하여 율 밖의 형문을 쓰게 되면 마음대로 율을 변경하는 단서가 이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성상의 호생지인에 해됨이 있을 것입니다. 참건대 중국 조정의 예의에 의하여 저자에 세워 도읍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서 징계가 되게 한 연후에 율에 따라 멀리 유배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어울우동은 강상을 무너뜨리고 성화에 누를 끼쳤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으면 엄풍이 어떻게 그치겠습니까? 남녀의 정은 사람들이 모두 탐하는 것이므로 법이 엄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욕정을 자행하여 춘추시대 정나라 위나라의 풍속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니 참건대 이 여자를 중전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하고 홍응 한계인은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죄를 의정할 적에는 한결같이 율문에 따르고 임의로 경하게 하거나 중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상께서 임하신 이래로 무릇 형장을 강등하여 관대한 법전에 따르시고 법외로 논단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어울우동의 추악한 것은 진실로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되나 인주의 인덕은 마땅히 사중에서도 살릴 길을 구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참건대 율에 의하여 논단하소서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태종조의 승지 윤수의 처가 맹인 하천경과 간통하고 세종조의 관찰사 이귀산의 처가 승지 조수로와 간통하여 모두 사형에 처했으나 그 후 판관 최중기의 처 감동이 상기라 칭하면서 횡행하며 엄행을 자행하였는데 사형을 감하여 논단하였습니다. 지금 어울우동은 종실의 처로서 엄욕을 자행하기를 꺼리는 바가 없었으므로 비록 극형에 처하더라도 가하나 율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청근대 사형을 감하여 원방에 유배하소서 하고 현석규는 의논하기를 어울우동은 사족의 딸이며 종실의 아내로서 엄난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여 성화를 더럽혔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이목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김계창은 대답하기를 어우동은 귀청과 친척을 논하지 않고 모두 간통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고 좌승지 채수와 좌부승지 성현은 아르기를 어울우동의 주에는 비록 중하지만 유를 헤아려 보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법을 지키기를 금석과 같이 굳게 하고 사시와 같이 믿음 있게 하라고 하였으니 지금 만약 극형에 처한다면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울우동은 엄탕하게 방종하기를 끓임이 없게 하인다.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는가. 의금부에 명하여 사유를 적용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2일 김효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3일 경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권임과 정은 유찬이 아르기를 찰산군수 장개선은 일찍이 노비를 관가에 소송하였으니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60에 가까워서 기력이수에 모하여 방어를 감당할 수 없으니 청컨대 그를 교체하소서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그 나이를 조사하여 아르게 하였다. 유준이 또 아르기를 직업이의 주인 밀성군은 태강수와 당숙질 사이인데 직업이가 협박하여 그 처인 어울우동을 간음하였으니 죄악이 매우 중합니다. 그런데도 도용을 속바치도록 명하셨으니 어떻게 악을 징계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3일 경진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4일 신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4일 신사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목 속편을 강하다가 요나라 도종이 절에 종을 주었는 데에 이르러 시독관 이세광이 아뢰기를 요나라 임금의 일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해주지 말게 하소서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이세필과 장령 이인석이 아뢰기를 선왕께서 비록 낙산사의 노비를 주셨다 하더라도 영구히 전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특별히 명하여 영구히 전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잘 생각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세필 등이 또 아뢰기를 밀성군의 종 직업이가 어울우동을 협박하여 간통한 자는 주력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형을 속바치도록 명하였으니 어떻게 악을 징계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심해와 지사 강희맹이 대답하기를 죄악의 심이 중하니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먼 고을의 종으로 종속하게 하였다. 이 인석이 또 아뢰기를 이번 정사에서 무신을 승지로 주의하도록 명하셨는데 무신이 어찌 후술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무를 아우러 쓰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성종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4일 신사 세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제하여 직업이를 삭주부의 종으로 정속하게 하였다. 성종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5일 이모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5일 이모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5일 이모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121권 성종 11년 9월 5일 이모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맹자를 강하다가 자로는 남이 그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말해주면 기뻐하였다는 데 이르러 시간간 안침이 아뢰기를 상하가 상합해야 덕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지가 상합해서 만물을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은 신하에게 대해서 진실로 마땅히 포용하는 도량을 넓혀서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을 없애야 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대해서도 마땅히 충고하는 정성을 다해서 아첨하는 잘못을 없앤 연후에야 가히 치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순임금이 즐겨 어진 사람을 쓰고 우임금이 옳은 말을 받아들이고 자로가 과시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모두 자수하는데 과감하여 교만하고 인색한 것을 끄는 것입니다.
지금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라는 명령은 크게 잘못된 거사이십니다. 대신이 이를 말하면 상냥하겠다고 하시고 대간이 이를 말하면 상냥하겠다고 하시면서 마침내 성령이 없으시니 원컨대 전하께서도 간함을 따르시는데 과감하시어 영구히 전하라는 명령을 적시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잘 생각해 보아도 영구히 전하라는 명령은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도승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안침이 그 노비를 다 뺏고자 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영구히 전하라는 전제를 고치려고 함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의 자손이 뒤에 만약 번성할 것 같으면 마땅히 처치함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묻기를 중 가운데 도읍에 출입하는 자가 있느냐 하니 안침이 아뢰기를 도첩이 있는 자가 부모를 만나 뵙고 칭하며 여염을 횡행하고 또 양정과 원각사가 국도 안에 있기 때문에 중들이 이로 말미암아 왕래하는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사음부로 하여금 양정과 원각사에 거처하는 중들이 액수를 정하게 하고 만약에 액수 이외에 승도로서 도반을 횡행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 금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관의 적임자를 얻으면 승도가 자연히 거칠 것이니 반드시 따로 세법을 세워서 금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어울우동의 주애가 중하니 극형에 처하여 뒷사람을 징계하려고 한다 하니 김계창은 아뢰기를 사족의 부녀는 비록 실행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남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울우동은 추잡한 행실이 밝게 드러났으니 모름지기 중전에 처하여 풍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고 안침은 아뢰기를 옛사람이 사람을 형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경계한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면서도 죽는 자가 있을까 염려한 것이니 어울우동은 죄악이 매우 중하니 비록 중전에 처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였다. 설경 안윤소는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어울우동의 어미도 추행이 있어 그 아비 박윤창이 어울우동에게 내 딸이 아니다 고 하였다고 하니 그 음행은 어미로부터 그러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어울우동은 종친의 아내로 음행을 자행함이 거리낌이 없어 유복 지친에 이르기까지 간통하였으니 그 죄가 더욱 심하다 하였다.